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2페이지 평택산업진흥원 운영입니다. 산업진흥원이 되게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감사하고요. 사업의 성과들 평가되면서 인력의 확대도 고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이 평택산업진흥원에 어떻게 힘을 실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시도의 산업진흥원 예산과 인력 구조에 대해서 뭐 당장이 아니더라도 좀 정리를 해서 알려주시면, 아마 정리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진흥원에 알려주시면 저희 평택산업진흥원이 어느 수준에 머물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면 이후에 사업 진행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98페이지에 그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서정 역세권 도시재생 사업이 있는데요. 자부담이 1억이 있습니다. 예, 물론 시작하실 때 이제 뭐 상인회와 말씀을 다 나누시고 시작을 하셨겠죠. 예. 이 자부담 비용은 그러면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언제 지출해야 되고 언제 부담하셔야 되고 이 사업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그 서정역세권 그 보면은 55번 길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55번 길에 간판이 있습니다. 그 간판 정비하는데 개인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그 20%들이 쭉 보태져서 1억. 그러니까는 그렇습니다. 어떤 모여진 금액이 사업비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각각. 사업이 이 정도로 될 것이다라는 추정치. 동의를 다 처음에 공모할 때요. 개인마다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그 금액이 동의율까지 포함된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간판 사이즈나 이런 것들이 제작 비용이나 이런 게 다 틀릴 텐데 20% 자부담이 1억이 딱.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할 때는 어떤 그 규정에 맞게 지금 하려고 하거든요. 어떤 사이즈 크게 적게 이렇게 아니라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네.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격으로 해서 동일한 가격이 예. 부담될 수 있도록 예. 진행을 하시겠다라고. 알겠습니다.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입니다. 106페이지인데요. 세부 사업 선정 과정에 시의 요구나 필요가 반영이 됐습니까? 이 106페이지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예. 여러 가지 민간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맺어서 예. 국토부에 공모를 했고 국토부에선 선정이 돼서 평택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와중에 평택시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의견 제출된 건 없는 거죠. 처음에 공모를 신청하기 전에 저희들이 그 업체를 그 공모식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업체가 저희들이 그 4개 업체입니다. 네. 그 업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해서 우리가 용역에 담아가지고 그래서 공모를 한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 지제 역사 개발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우리 뒤편에 복합 환승센터 구축. 이게 큰 사업이 될 것 같고 이제 중책을 맡으시라고 과장님이 새로 오신 것 같습니다. 여기 UAM 사업 도입 가능합니까? 이거를 이제 처음 공모할 때 UM을 포함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 기술적으로는 지금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안전성이나 기술이나 네. 이런 것이 훨씬 더 이제 보완돼야겠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냥 자동차가 아니라 그 항공기랑 같은 저기이기 때문에 항로도 사실은 지금 현재 기술력 가지고 개척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UAM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고요. 이제 단계별로
이제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될 수 있고 기술력이 발전이 되면 이제 향후에 집어넣는 걸로 해서 기본적인 사항만 저희가 놓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UAM을 지금 지제역의 공간이 사실은 협소합니다. 지금 이제 제한적으로 지금 공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전면 이제 동쪽으로는 일본 국도가 있고 이제 서쪽으로도 개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무한정 저희가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버티포트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바깥으로 유도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연계해서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단순하게 그냥 뭐 이게 UAM이 그냥 뜨고 이게 아니라 이제 그 공항에 가시면 검색대가 있고 그다음에 정비소가 있고 다 이게 다 갖춰져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것만 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간적인 제약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방면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용역- 향후 네. 계획에다가 넣으려고 합니다. 네, 용역 진행이 될 때 이제 UAM이 기술 발전이 빨라서 향후 몇 년 지나면 이제 어떤 형태의 UAM이 나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라 용역을 하실 때 다소 어려움이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또 UAM이 어떤 UAM이 도입되냐에 따라서 이 구조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앉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이해하기로는 그러면 장기적으로 도입을 준비하되 당장은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정도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이종원 의원님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훈 의원입니다. 이번 본 예산에 너무 많은 오기와 오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개선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시정 목록까지 재차 다시 요구를 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무 많은 부분에서 오기가 있어서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좀 같이 해결을 좀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미래전략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업 설명서 9쪽을 보시면 정책개발 평가 지원 사업이 있는데 지금 예산 집행률이 40.5%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집행 일자는 4월 10일에 종료가 됐고 제가 그 지방재정 365에서 확인한 결과로는 지출액이 500만 원이어서 미지출액이 4,388만 원입니다. 집행률이 10%여야 되는데 지금 40.5%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건가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이제 정책 수요 조사 용역비가 2,200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 공약 평가단 또 2천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정책 수요 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약이 돼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시민 공약 평가단도 이제 원인 행위가 돼서 이제 내년 초까지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40.5%로 집행이 된 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정책 수요 조사가 지금 계약이 돼서 지출된 것까지 포함해서 나온 수치인 것 같습니다. 좀 확인을 좀 더 해주시고요. 23쪽에 보면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모든 지자체가 다 국비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도비로 표시가 되어 있고 사업 설명 자체도 지금 도비로 되어 있는데 그냥 단순히 오기라고 보기에는 좀 그 사업에 대한 이해 자체를
조금 잘못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거 국비 사업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 부분은 올해까지는 국비 사업이 맞았고요. 근데 이제 그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이거에 대한 국비 지원이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경기도에서만큼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 배정을 했고, 그러다 보니 또 그거에 매칭해서 저희 시비 부담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국비 지원 사업에서 도비 지원으로 내년부터는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환 사업에 대해서 좀 기재를 해주셨어야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국비 사업이 만약에 도비로 전환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기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첨단 산업과 56쪽을 보면 그 좋은 기업 유치 사업이 있어요. 2023년에 4천만 원이 편성됐다고 하는데 예, 예. 2023년에는 6,550만 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 운영비하고 업무 추진비 내용이어서 사업 예산에 해당이 안 돼서 이 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만 넣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미래첨단 산업과는 기획 예산가에서 공통적으로 내려준 그 기재 양식에 따라서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기재하시나요? 이 내용은 저희가 좀 확인해 봐야겠는데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다고 저희 실무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일반 운영비 업무 추진비는 예산 사업 설명서에는 예, 예, 그 세부 사업에 들어있는 예. 사업 내역을 다 기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편성목에 대한 사업을 기재를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세부 사업 전체에 대한 내용을 기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그 우리 세출세입 예산서에는 4천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저희는 이 근거를 어떤 걸 가지고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차후에는 같이 넣어서 예, 예. 이해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 부서별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공통된 기준을 좀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 도시과 84쪽을 보면 2023년도 본 예산에 9,563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근거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금액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부기 일부 세부 사업이 부기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부기 변경에 대한 사업인데 그 금액을 잘못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85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재생 지역 역량 강화 사업도 2023년도 본 예산은 9,880만 원인데 여기는 지금 3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6천으로 되어 있어요. 이 근거도 전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걸 왜 그린가 하고 지금 해봤는데요. 그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통계목 변경이나 부기 변경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공급법에 따른 세출 과목 변경에 따라서 지금 도시재생 지원 사업의 그 도시재생위원 참석 수당이나 위원회 일반 운영 수용비나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운영비가 지역 역량 강화에 들어 있었는데 그걸 부기를 바꾼 겁니다. 그럼 어떤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저기 도시재생 예. 지원 사업 앞쪽 페이지하고 도시재생 지역 역량 강화 사업하고 간에 뭐 부기 사항이 바뀐 게 일부 있고 새로 생긴 통계목이 있는데 이거를
의원님 말씀대로 그냥 그 예산서대로 그대로 정리했으면은 설명이 편할 건데 이거를 담당자가 정리를 하면서 뭐 이해하기 편하게 한다고 그냥 그거를 또 현재 거대로 이렇게 섞어버리니까 그게 숫자들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냥 현재 그 지난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 있는 그대로 해서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게 나중에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따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가지고 심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도시철도과 135쪽입니다. 이거는 그 평택 지제역 복합 환숙센터 구축 사업은 이게 10인가요? 네, 시비가 있고 저희가 공모했을 때 국비는 2억 5천 받은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국비도 당연히 기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2억 5천은 23년도에 받은 2억 5천입니다. 그 이후에는 국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예산은 다 소진한 건가요? 2월이 안 됐나요? 2월 3억 6천 2월입니다. 명시월 이번 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98%가 맞습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한 45% 정도 될 걸로 보이고요. 예. 지금 명시월 조서에 들어와 있는 3억 6천이 아마 이 집행률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98%로 기재가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지금 너무나 부서마다 집행률에 대한 해석 그리고 나름대로의 판단에 의해서 기재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공통된 기준이 없습니다. 이게 사업 명세서와 사업 설명서의 차이가 좀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차세대 지방재정에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입력한 내용이 평택시 홈페이지 세입세출 운영 현황에 바로 공시가 돼요. 그러면 그게 지방재정 365에 연결이 돼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재정 통합 공개 시스템에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확인하고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그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 기준이 지금 틀린 거예요. 그리고 2월액이 있는 사업에 2월 금액이 기재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예산 현액이 저희가 표시가 지금 되지 않고 있고 예산 현액하고 지출액을 봐야 미지출액을 알 수가 있고 그에 따른 집행률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는 집행률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집행부에서 올린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집행됐구나 밖에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해석을 가지고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부서별로 그렇게 지금 뭔가가 잘못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몇 가지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2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을 꼭 기재를 해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예산부서에 말씀드린 겁니다. 2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을 꼭 기재를 해주시고요. 지출액과 미지출액도 반드시 기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재 방법은 표를 사용해서 별도로 기재를 좀 해주시고 뭐 그런 하는 방법은 예산부서에서 좀 알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국도 시비에 대한 매칭 비율뿐만이 아니라 매칭 금액까지 좀 같이 기재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밑에 사업 담당자를 확인해 보면 주무관님부터 팀장님, 과장님, 실급소장님까지 사업 담당자가 이루어지는데 그 라인에서 지금 뭔가가 하나도 제대로 걸러지지가 않는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게 오류를 좀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어떤 부서의 페널티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양식 자체에 대해서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하고 먼저 상의를 한 후에 개선 방향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이제 의장님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어떤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될지 그런 거는 저희가 추후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류정아 의원입니다. 앞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 거의 대부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중복일 수는 있는데요. 그 평택산업진흥원 운영에 대해서 오전에 최재형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최진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 내용들이 좀 12개 목적 사업들 중에서 그 첨단 전략 산업 컨퍼런스 산업 소식지 웹진 발간을 제외하고는 단순 기업 지원 사업들입니다. 이 지원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수당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용역을 주고 지원을 하고 그 외에는 다 심사위원 수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이 심사위원회가 반드시 여기에 열려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좀 의문이 많이 드는 것들이 있어서요. 사업 중에 이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심사위원회가 4회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5명씩 4회. 이런 그리고 그 밑에 사업 설명에 보면 20개사 그리고 5개사 해서 9개 전시회 참가, 국내 전시회 참가해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럼 이 4회에 대한 이런 심사위원회가 열리는 횟수나 기준 같은 것도 별도로 그 재단 측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산업진흥원 그 정관 내외에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원은 이제 일반적인 저희 관공서하고 좀 다르게 산업진흥원 기존에 있는 산업진흥원과의 수당 체계를 좀 맞춰서 책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내 전시회 참가비 9개 전시회 참가 지원비 해서 이렇게 나가는데 예. 심사위원회가 4회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국내 전시회 같은 경우는 20개사 정도, 국외 전시회 같은 경우는 5개사 정도 지금 책정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도 이번에도 저희가 가보니까 그 부문별로 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평택이 가지고 있는 저력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기업들도 뷰티 산업이라든가 예를 들어 이번에 12개 기업 중에 뷰티가 4개 정도 갔거든요. 사실상은 그보다 수요가 더 많아요. 그러면 뷰티 전문가 쪽을 해서 여기서 꼭 그 사업성이 있고 그쪽 지역에서 선호도가 있는 이런 데 쪽을 좀 선택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별로의 특성에 맞춰서 심사위원들이라든가 이런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아니면은 그 전시회별로 좀 특성들이 있는 전시회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에너지 쪽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뷰티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이라든가 이런 쪽 컨셉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다양화를 하기 위해서 횟수를 좀 넣은 겁니다. 그럼 이 300만 원에 20개사 예. 각각 300만 원. 그다음에 5개사에 700만 원. 네. 이 내용이 몇 회 전시회 어떤 전시회 참가 지원을 하기 위한 이런 건 없는 거네요. 내용이. 그렇죠. 이거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1번의 그 전시회가 국내에 있었고요. 부문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요건 지금 20개사라고 보시면 20개사 중에 사실은 횟수가 지금 적혀 있지 않다 보니 요게 그 전시회마다 좀 다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전시회에 이 중에 10개의 업체가 갈 수 있고요.
그런 다양성들을 봐서 여기다 횟수는 넣지 않고 대상만 20개사로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예, 예. 뷰티 산업 예. 관련된 곳이라고 하면 예. 그곳에 이 4회 안에 한 회가 차감될 거고 예. 진행이 되면 그러면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비에서 25개 사 중에 몇 개가 나갈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예, 예. 거죠. 예, 예, 그러면 맞습니다. 4번만 지원을 하는 건가요? 또 횟수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다를 수 있고요. 한 개사에다가 한 번 전시회 지원만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의 전시회를 한 기업에다 여러 번 줄 수는 없고요. 이 국내 전시회 내용 여러 가지 계획된 것 중에 한 개사에다가는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제가 궁금한 건 이 지금 심사위원회들의 그 횟수가 예. 그 밑에 나와 있는 우리 민간사업지원금에 대한 내역하고 맞춰 봤을 때 예, 예. 하고 이제 고민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 명확하지 않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서 예, 예.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으로 운영이 되는지가 구체적으로 좀 명시가 되었으면 그러니까 이 횟수, 저 참가 지원이라던가 어떤 것들은 명확하고 어떤 것들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지금 선정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인 거죠. 네, 맞습니다. 참가하는 예, 예. 업체들을 예, 예. 선정하는데 4번의 심사위원회가 열리고 5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다른 것들은 또 다 30만 원씩인데 얘는 25만 원 그러니까 심사위원 수당인 거고요. 기준도 다 그러니까 이거 수당입니다. 위원들이 심사하러 오신 분들의 수당인 거고요. 아래쪽 참가 지원비는 사실은 부스를 운영하는 데는 네, 그건 알고 예, 좀 다르기 때문에요. 그 비용의 이제 일부분을 자부담 이외의 부분 중에 예를 들어 신청 비용이 뭐 200만 원이 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전시회 같은 경우는 그렇고 국외 전시회도 또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일부 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같은 내용 안에서 기업과 정책팀으로 해갖고 나눠져 있는데 우리 심사위원회 수당은 4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다 차별화가 되어 있나 봐요. 이게 그래서 예, 지금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흥원하고 좀 의논을 하고 왜 그렇게 책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만 조금 더 심도 있고 또 더 전문성 있는 분들 사실은 좀 타 지역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을 조금 하려고 반도체 분야라든가 미래 자동차 부분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좀 특색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쪽 전문가를 활용해야겠어서 심사 수당을 좀 더 책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택 산업 예. 리뷰 소식지 웹진 발간하는 데에도 예. 이건 용역인데 예. 여기에도 위원회 심사 수당이 3번이 들어가요. 보시면 웹진 발간할 때도 예, 심사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나 보죠. 웹진 같은 경우도 이제 소식지 일반적인 소식지만 넣을 수도 있지만 다른 그 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공공기관 쪽에서 홍보하는 내용 일반적으로 기업 현황 아니면 기업 지원 사업 이렇게 또 그 부분에서 그 기업 유공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을 편집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은 용역대로 주고 예, 용역 안에서 요 웹진 내용이 괜찮은지 좀 평가해 주시는 분들, 예, 그런 분들에 대한 수당이라고 그럼 보시면 될 것 웹진은 같습니다. 3회만 발행이 되나요? 지금 웹진은 2회 발행을 올해 했고요. 내년에도 2회 정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심사위원회는 또 3회 열리네요, 이건. 제가 보충 답변 드리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용역으로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협상영향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 공모를 해서 좋은 제안을 가진 기업을 이제 선정하려면 심사위원이 있어서 아마 위원회 심사 수당으로 올라간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걸 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항목별로 보면 과하지 않은 금액이다 할 수 있으시겠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출연금 안에 운영 경비를 제외한 그 사업비에서 총 자문단 자문 수당까지 하면 거의 1억 가까이가 소요가 됩니다. 이 심사위원회 수당만으로도.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좀 자세하게 나와 있었으면 이 보고서에 올라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심사위원회 수당만 7,360이고
여기에 자문 수당까지 하면 이제 1억이 좀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 위원회 참석 수당이 이제 세 가지 종류 이제 정도로 되는데 저희들이 실제 집행할 때는 저희들이 기준을 좀 명확히 설정하고 또 우리 평택시에 있는 공공기관들 상황들 또 우리 시 상황 봐서 기준들을 좀 정해서 엄격하게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 위원회 명단이라던가 자문 명단 같은 이 자료 부탁하셨잖아요. 요 내용에 그 사업별로 또 구분을 좀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체 운영비 안에도 홈페이지 유지 개선비가 있어요. 전산 시스템 홈페이지 유지 보수 해서 5,650이 있는데 특정 사업 하나에만 지금 ICU 플랫폼 구축 사업에 홈페이지 유지 보수가 3천만 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요 페이지만 별도로 추가를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3천만 원 페이지 추가하는 게 예. 1년 용역비는 5,650인데 예. 퀄리티 있는 홈페이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연달아서 이어서 보면 좀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홈페이지 관련된 부분은. 그리고 57페이지에 그 종합적 맞춤식 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보면 상공회의 속거랑 테크노파크 두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이 두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 나머지들 한 8개, 9개 정도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주는 내용입니다. 예, 10개 사업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네. 하는 사업이요. 예. 그럼 평택산업진흥원에서는 기업 지원만 하고 나머지 핵심적인 내용들 자체 사업들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으로 넘기는 건가요? 기존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사업을 해왔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되었던 사업은 이제 올해 예산 중에는 이제 그 해외 시장 개척단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원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기존의 이 사업들을 그대로 승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또 여기 보시면 전액 시비 사업도 있지만 도비하고 매칭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노하우라든가 도비를 접목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드릴 수는 없고요. 이 이외의 사업 중에서 기업 지원 사업들을 저희가 산업진흥원과 추가로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라든지 중소기업 상생협력 현재 우리 지금 시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들하고 겹치는 것들이 있어요. 내용이. 그리고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이게 지금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요. 네. 우수 공예품 개발 육성 지원 사업, 그다음에 국내 전시회 참가 기업 지원 사업 중에 도비 사업을 저희 시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 환경 개선 사업 요 세 가지 정도는 직접 수행하고요.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증재단 기업은행 이외에 과학진흥원과 테크노파크 상공회의소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번 매 회기 때마다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평택산업진흥원에 대한 운영과 방향 이런 내용들이 이 세부 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준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타 지자체 사례들 한번 꼼꼼히 검토해 주셔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한테도 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71페이지에)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 마케팅이 있습니다. 23년도 올해죠. 올해 예산하고 같은 예산 올라와 있는데요. 투자 유치 실적 변화가 있습니까? 23년 이렇게 했을 때 정량적인 성과들이. 투자 유치는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 평택시는 특히 이제 올 4월에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된 부분도 있고 해서요. 꾸준하게 되고 있고 투자 유치가 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20개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기존에 그러니까 신규로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콘택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경기도 외투단지라든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고 있는 쪽까지 같이 홍보를 하면서 경기 경제자유구역청 또 평택도시공사하고 또 GH하고 경기도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가면서 이 투자 유치 활동을 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지금 자료 한 번씩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홍보 동영상, 홍보 책자 이런 내용들도 예, 예. 위원님들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자리가 된다면 홍보 책자는 이번에 만들었던 내용은 의원님들한테 좀 이게 한 번씩 드렸고요. 네, 홍보 홍보 동영상은 영상. 홍보 동영상 아직 제작을 한 건 아니고요. 내년도에 제작할 거라서 네. 그 제작되는 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도 이제 준비했던 내용들이 거의 다른 위원님들하고 겹치니까요. 생략하도록 하고 자동차 클러스터 산업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지금 전북하고 그 완주, 군산, 김제 이런 곳들도 자동차 부품 산업 클러스터 조성 나섰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 해외로도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 지금 자동차 클러스터 사업은 지난번에 도시개발법이 바뀌면서 이게 한번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이 도시개발법 때문에 이제 그 이윤에 관련된 분야가 있었고요. 이윤을 많이 가져갈 수 없도록 규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기업 그 투자를 하기로 저희한테 공모 사업에 응했던 곳은 취하를 하시고 이제 저희가 재공모를 할 때 들어오시기로. 부장님 무슨 말씀하시려고? 아, 네.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그 말이 저랑 생각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취소를 하셨고요. 이제 빠른 시일에 재공모를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또 이제 저희가 평택시가 하는 것과 평택도시공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본 결과 시가 하면은 이제 투자 심사라 이런 절차가 많이 까다롭고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평택도시공사가 별도 용역을 하기로 했고요. 근데 또 법이 공기업법이 조금 바뀝니다. 내년 4월이면. 그래서 공기업법이 4월에 어떤 내용으로 바뀔 예정이냐면 공공기관 연구원에다가 공공기관이 투자를 하려고 할 때는 거기를 그쪽 사업자를 투자 심사 그러니까 투자 공공기관 그 사업성 검토를 해야 되는 기관으로 꼭 지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공공기관에 너무 몰리겠죠. 예를 들어 경기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너무 사업이 몰리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일반 용역사를 통해서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기간, 그 용역하는 기간을 짧게 해서 4월 이전에 시행되기 전에 좀 타이트하게 가려고 평택도시공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계획대로 진행은 잘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래도 한 17개월 정도 이상은 걸리는데요. 그 이상으로 늦어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좀 평택도시공사가 긴급하게 잘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자동차 클러스터 산업 안에 있는 구체적인 모델들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건가요? 그럼 이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공사가 하는 용역 안에 그 안에 담을 그 안에 예정인 담아야 건가요, 되는 역시? 겁니다. 예. 용역에 맡기더라도 해당 부서에서 잘 신경 써 주셔서 내용을 내실 있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 이상입니다. 네, 유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예, 최재형 의원님. 이 산업진흥원의 그 ICU 플랫폼 구축 사업 해가지고 2억 4,126에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여기 보면 사무실 임차료도 8개월이 들어가 있고 PC 장비 임차하고 그다음 홈페이지도 뭐 자체적으로 좀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창업 지원, 기업 지원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한 2억 4,100인데 이게 뭐 어떤 이런 그런
플랫폼 홈페이지 뭐 이런 걸 구축해서 거기서 뭐 지원받고 이런 그러니까 신청을 받고 이러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창업 기업이 7년 이내에 창업 기업하고 예비 창업자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수요자 맞춤형으로 해서 사업화하고 컨설팅하고 교육 내용,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안에서도 또 전문 인력이 필요해서 전문 지원 프로그램을 또 넣습니다. 그리고 신규 수요에 대한 거를 위해서 포럼이라든가 데모데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그리고 포럼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플랫폼을 구축하는 거 홈페이지 구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예. 창업 지원이면 일자리 경제과 거기도 지금 이런 일자리 창출이나 창업 지원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우리 시에서 여러 이게 이렇게 중복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저기 청년 정책과에서 하고 있는지 네, 청년 청년 창업 정책과에서도 하고 있고 예, 그 일자리 경제과에서도 하고 있고.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일단 그 청년 정책과에서 산업진흥원에다가 그 청년 창업 지원 센터를 위탁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같은 맥락에서 추진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년 예. 정책과에서 예, 위탁을 하고 예. 뭐 하여간 어디가 됐던 한 군데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부서별로 다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그 종합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제 뭐 사무실도 임차해가지고 거기서 뭘 하는 거죠? 교육장하고 교육장? 예, 아, 교육장. 이 사무실이 그런 교육장. 필요하니까요. 예. 그럼 이제 이게 지금 이 플랫폼 구축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이런 뭐 동시에 진행하나요? 예, 홈페이지 구축이니까요. 사업 내용들이 어느 정도 구성되는 거에 따라서 홈페이지 구축해서 홍보하고 예, 프로그램이라든가 예, 교육 안내 이런 걸. 그래서 8개월만 잡으신 거예요. 예. 이제 4개월 정도는 예. 이 기반 구축하고 예. 후에 8개월 동안 이제 2년 차로 가는 사업이에요? 맞아요. 지금 이게 전에 사업 있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구축된 거 유지 보수비가 지금 3천만 원 잡혀 있는 거네요. 그럼 구축은 됐겠네요. 그럼 그런 기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사업체 조사 그 스마트도시과에서 사업체 조사 하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115페이지. 평택 우리 시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산업구조 파악하고 이걸 정책 수렴하고 평가하고 뭐 학술 연구 기초 자료도 하고 이런데 이제 이런 목적을 갖고서 지금 사업체 조사를 해마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도 우리 전체적으로 이걸 활용을 하는 거죠. 이런 조사. 요게 저희들이 이제 통계청에서 사업체 조사하는 거는 네.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평택시 전체를 다 뿌려줍니다. 예. 우리 12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예.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나 이 자료들은 공유가 될 거 아닙니까? 따로? 예, 맞습니다. 예. 이 공유가 이게 보니까 사업 양도 우리 관내 75,800개 정도 사업체를 다 조사를 하는 거고 하니까 이게 유용하게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예. 산업진흥원 같은 데도 이런 좀 자료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이제 또 사회조사 이게 도비로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시민들 그 1,000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조사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 인건비가 시비로 하는 이 똑같은 업무 같은데 예? 가서 조사하고 조사원 수당하고 이런데 좀 도비는 이제 이게 뭐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해가지고 좀 높고 이 시비 같은 경우 시로 하는 거는 이건 최저임금으로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요거는 그 저희들이 통계청에서 인건비는 정해져서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그렇게 내려와요. 예. 최저임금으로 해라. 예. 이 돈은 이제 경기도 생활임금으로 해라. 예, 그렇습니다. 그걸 따라서 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 보면 70%도 이렇게 산출 내역에 보면 70%가 돼 있어요. 인건비의 매출의 70%. 이 70%는 왜 70%라 하는 겁니까? 어느 부분 16페이지 산출 내역. 관리자 인건비, 조사 지원 관리자 인건비, 그다음에 내검 입력원 인건비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조사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금액 곱하기 날짜 28일 하고 70%를 댔어요. 그럼 70%만 이제 전체 100%는 아니고요. 조사하면 이제 그 조사위원회 그 수당하고 홍보문 제작이나 아니면 조사위원 교통비 이런 게 100% 부담하기는 좀 많고 그래서 요거를 조정을 해서 70% 조정한 거 70%만 부담하는 거예요. 예. 100%를 부담 안 하고 이게 시간을 뭐 조정하고 그러나 보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철도과에 보면 저희 평택역 복합문화광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집행이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게 계획대로 조성 공사까지 다 완료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총 사업비가 808억입니다. 8억인데 현재까지 저희가 확보한 게 지금 내년도 65억 지금 신청을 해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설계비하고 해서 35억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가 사실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지방채 발행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요. 그 다음에 당초에 이게 평택역 앞에 토지를 그 철도 시설 공단으로 돼 있던 토지가 있습니다. 그 평택역 광장 안에요. 그게 한 250억 정도 됩니다. 보상비가. 그래서 그거를 지금 철도 쪽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수를 안 하고 그거를 이제 어쨌든 우리가 역 광장을 조성을 하는 거는 그 평택역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 이제 주차장을 걔네들한테 일부 사업권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250억을 절감을 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5년 말까지 돼 있는데 26년 상반기는 가야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재원 확보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그 앞 페이지에도 그 역전 광장 유지 관리에 대한 내용에 이어서 제가 전에 한번 질문 드렸던 것 같은데 따로 사전 그 서부역하고 압력하고의 그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게 개발된 이후에도 조성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좀 많이 다르지 않나 싶은데 차 없는 거리로 만들면서 서부역에 대한 이런 영향력이나 이런 게 없나요? 문제가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서간 그러니까 이제 동쪽 이제 평택역 광장 앞쪽하고 원평동 서부역 쪽을 연계하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이제 기존의 평택역이 사실 여건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차도가 넘어가기에 연계하기에는 이제 양쪽의 교통이 이게 이제 원활하게 되질 않기 때문에 이제 보도 구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철도를 넘어서 뭐 그 아치형으로 한다든지 해서 서부역하고 연결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차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그 평택 1구역 그 쌈리 그쪽 개발 사업도 또 연계를 해서 저희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원평동 쪽에 노을맞이 길을 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천까지 이제 연결하는 부분은 그래서 이 동서 서부역하고 동쪽 역을 이제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용역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와서 이제 위원님들한테 이제 보고를 아직 못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그 결과물이 저희가 이제 의회에도 보고할 수 있는 나올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발로 인한 단절이 없도록 그리고 교통 차 없는 거리 이 가시적인 모습들을 개선한다는 이유로 또 차량 혼잡이나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잘 진행해 주셔서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네, 김영 의원님. 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그 5페이지 외국 교육기관 설립 추진이 있어요. 저번에 그 미국 쪽에서 오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신 건 예.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 건 어떻게 한 번 갔나요? 어떻게 갔나요? 네, 5월 달에 한 번 한번 갔었고요. 서로 한 번씩 오고 네, 간 거예요. 네. 10월 달에 이제 미국에서 왔었습니다. 이게 거리가 있다 보니까 주로 오고 가면서 빨리 소통이 잘 안 되는가 봐요. 지금 결정이 잘 안 나고 있잖아요. 이제 거리 문제보다도 이제 네. 그 학교 이사회에서 네. 결정하는 게 이제 저희하고는 좀 문화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거리보다는 하지만 자주 뭐 어떤 뭐 전화로라도 하거나 이렇게 중간에 소통을 하시겠지만 지금 아까 이렇게 안 되면 또 제3을 택할 수도 있다고 그러시던데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우리 목표와는 다르게 자꾸 뒤로 물리는 상황인데 어떻게 빨리 문제점을 해서 개선을 하든지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동안 이제 저희가 협상 조건으로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제 기본적으로 그쪽에서도 이제 수용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사진들이 여러 분이 계시다 보니까 거기 이제 의견을 이제 조율하는 데 좀 시간이 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차기 이사장과 이사진이 이번에 이제 평택을 다녀가면서 네. 본인들도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좀 강하게 느끼고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바람이기도 하지만 잘 협의가 되었으면 하는 지금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참여했을 때 이틀 계시다 가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평택에서 회의를 몇 번 했죠? 지금 평택에 하루 응. 돌아보고 가셨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인천 그 송도의 국제학교를 이제 방문해서 네네. 그쪽의 현황들을 청취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때 어쨌든 평택에 오셨고 뭐 이제 서로를 소통하러 오셨을 때 우리 의장님은 초대를 안 하셨어요. 그런 기회가 흔치 않고 자주 만날 일도 없는데 그럴 때 우리 의장님도 한번 같이 해서 소통을 해야지 결론을 우리가 언젠간 승인을 해야 될 때가 오는 건데 좀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그 산출 내역에 보면 자문 수당이 있어요. 자문이 지금 횟수가 10번에서 2번으로 조정이 됐네요. 네, 이 자문위원이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그 뭐 교육청이라든가 도교육청, 그다음에 변호사, 회계사 이런 분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주 모이기가 좀 어렵고 이제 그동안 웬만한 협상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문위에서 얘기가 도출이 돼서.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사실상 어떤 협상 기준을 자문하는 것보다는 이제 진행 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 해주시는 정도로 운영을 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수당이 굉장히 적네요. 다른 데에 비해서. 이제 이런 수당은 저희 시에서 직접 그 집행하는 수당의 경우에는 각종 위원회 실비 네, 알고 예, 있는데. 기준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국내외 국외 업무비는 지나고 그다음에 민간인 국외 여비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 작년도에는 저희가 이거를 반영을 해서 자문위원도 네. 그 학교에 이제 가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그 자문위원까지 가는 거는 이제 내년도에는 좀 불필요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돼서 네. 이제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이번에는 이제 저번에 갔다 왔으니까. 그 다음에 대표단이 이번에도 올 예정이긴 한가 보죠. 내년도에 이제 협상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네. 한 번 추가적인 방문이 이제 MOU가 됐든 한 번 더 있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돼서 네네. 초청 여비를 내년도에도 이제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로 어떤 것을 협상을 해야 되는가를 잘 살펴가지고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많이 물어요. 언제 이게 생기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속도감 있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 9페이지 정책개발 평가 지원이 있어요. 아까도 이거 질문은 했는데 이 정책개발 연구 용역을 해서 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을 하죠? 이 부분은 이제 정책 수요 평가라고 해서 이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 조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기존의 정책들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고 오는데 필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문 조사를 해서요. 그 부분을 저희 내부뿐만 아니라 또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도 참고하실 수 있도록 배부해 드릴 계획입니다. 근데 작년도보다는 올해보다는 좀 예산이 줄은 거예요? 금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내년도에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예산 실링에 좀 막히면서 네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매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네네. 때문에 추경에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릴 계획입니다. 우선 이것만 세웠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미래혁신연구단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이 되죠? 기본적으로 미래혁신연구단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시 정책을 검토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정책 브리프라고 해서요. 네. 정책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책자로 해서 부서들에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혁신단 운영 관련해서는 각 부서에서 어떤 전문가 이제 자문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 그 안건을 혁신단에서 발표하고 그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어떤 걸 연구하기보다는 주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가지고 다루나 봐요? 집행부에서 검토를 요청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정책 토론회라고 해서 네.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또 모아서 저희한테 전달해 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정책 연구도 좀 진행을 해서 제안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그 내용은 받아봤는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시에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이제 전문가 집단에서 제안해 주는 게 모두 다 시정에 이제 직접 반영되지는 않지만 네.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참조는 충분히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그 중에서 전에 있었던 학교 앞 어린이 이동 동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반영이 돼서 시설 보강에 참조가 되고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죠. 글쎄 제가 이 자료에 봐서는 좋은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정말 정책에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들어서 물어보는 건데요. 내년도는 예산이 좀 줄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제 줄은 부분은 지금 정책 토론회 500만 원을 네. 행사 실비 지원 200만 원으로 좀 줄여서 이제 사례금 위주로 주로 이제 전문가들이 토론회 수당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좀 변경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금년도에 워크숍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네. 내년도에도
워크숍은 따로 개최하지 않는 걸로 해서 또 500만 원을 좀 줄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이 있어요. 이 네.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은 주로 이제 저희 미래 전략과에서 네. 직접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 내용에 대한 예산입니다. 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 그 사회적 경제 홍보를 위한 물품 제작,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비, 그리고 그 우선 구매가 우수한 부서에 대한 시상금,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사회적 경제 기본 계획이 이제 5년 차에 대한 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네. 3천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주요 정책과 관련한 그 지원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근데도 인식 개선이 잘 되고 있나요? 금년에 이제 처음으로 공공기관 매칭 데이를 진행을 했었고 네. 이제 하반기에는 저희 시 각 부서뿐만 아니라 산하 그 공공기관까지 참여해서 네. 실제 기업들하고 이렇게 상담하고 하면서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매칭도 많이 이루어졌고요. 네. 그리고 그 참여했던 기업 이야기로는 그 현장에서의 매칭도 있었지만 내년도에 네. 그 자기네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사회적 기업을 기업 제품 구매를 반영하겠다라고 한 그 담당 그 공직자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차 그 인식이 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그것이 얘기한 지가 참 오래됐는데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해야 된다는 게 왜 그렇게 그게 계속 얘기를 해도 잘 안 되는지를 좀 원인을 아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1차적으로 그 물품을 구매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네. 이제 가격이라든가 어떤 그 제품의 성능 뭐 이런 거 위주로 이제 구매하던 툴이 있어서 이제 그랬었는데 점차 사회적 기업을 고려해야 된다는 인식은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부서 시상을 통해서 그 부서별 이제 구매 실적도 공개되고 하다 보니 이제 내년도에는 더욱 더 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질이 좀 덜 떨어진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얼마간의 차이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잘 하면 인센티브까지 준다 뭐 이러면서까지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게 과연 인식 개선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해서 써줘야 되고 또 이왕이면 거길 써줘야 된다 이런 의식보다는 정말 필요해서 써줘야 돼야만 이게 구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게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 구매 담당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한 측면으로는 이제 사회적 기업 제품의 네. 경쟁력을 좀 높이는 부분도 좀 필요합니다. 네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사회적 경제 센터나 프로그램 개발비 이런 것 지원을 통해서 그 제품의 질을 좀 더 강화하는 쪽에도 저희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경쟁력이라는 건 어쨌든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사주는 것도 한두 번이고 이왕이면 거기 거라는 얘기도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을 우리가 어떻게 더 증진시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연구가 돼야지 우리가 인식 개선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어차피 미래전략국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니까 잘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지원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3년째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 공동주택이 보면 그 이웃 간에도 이제 소통이라든가 어울림이 이제 부족했었는데 네. 이런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서 지금 많이 그 이 공동주택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 단지의 경우에는 네. 그런 이웃 간의 친밀도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그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산출 내역서에 한 개소 지원했다는 게 이게 어디죠? 그 이제 공동주택 활성화 공간 조성 사업인데요. 네네. 그 내년도에 이제 한 개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공모를 할 거고요. 금년도에는 그 송담의 힐스테이트를 저희가 이제 공간 조성을 그 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주민들이 모여서 그 내부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제 공간으로 그리고 그 운영하는 주체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교육하는 장소로 이용이 되는데요. 그 5년 이상 지난 아파트의 경우 이제 그런 공간들이 좀 노후되고 이제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곳을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내년에도 한 개소 정도를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그런 공간들이 옛날 공동주택에 있나요? 이제 그동안 주로 이제 공동주택에 보면 커뮤니티 센터나 이제 네. 공간들이 있는데 네. 거기가 이제 이렇게 깨끗한 환경으로 조성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그런 곳을 리모델링을 하거나 필요한 집기들을 이렇게 이제 구매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새 아파트는 아예 애초에 있는데 예. 옛날 아파트는 그런 게 잘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준이 네. 5년이 경과된 경과된 아파트를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을 된다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잘 좀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찾아가는 소통방이 있어요. 43페이지. 이거 소통방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몇 개 올해 몇 개를 개소했죠? 그 올해 2개소를 개소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총 그동안 이제 총 12개소를 저희가 소통방을 개소를 했고 네네. 그 중에 이제 2개소는 이제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해서 올해 말 기준으로 해서 10개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포기를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소통방 그 자체를 포기하겠다?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교육을 받고 네. 거기 소통방장이나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네네. 이제 본인들이 뭐 생업에 따른 거라든가 아니면 그런 협의체 내부에서 좀 갈등이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운영하지 말자 이렇게 된 경우가 2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한 2군데를 지금 계획하시는 건가요? 그 저희가 이제 좀 진행을 좀 교육을 하고 또 네네. 이게 이제 주민들 스스로가 이제 하겠다라고 해야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 네네. 저희가 이제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 이제 점차 늘려가려고 하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찾아가는 소통방의 경우에는 네. 기존의 이웃분쟁 조정센터에서도 이 소통방을 추가로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은 해왔지만 네네. 더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민 참여 예산으로 네.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더 잘 되지 않았다면 이게 좀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서로 잘 지내다 오히려 거기서 와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뜻한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만드는 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하는 것도 좀 잘 보살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통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네.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산업진흥원에서 보면 75페이지 국내 여비가 있고 국외 여비가 있거든요. 이거는 계획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국내 여비는 그냥 일단은 출장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요 여비는 국내외 전시회 지원 사업 그 새로 전시회. 이번에 세웠잖아요. 네네. 예. 그 예산 때문에 그 같이 동행해서 음. 하려고 이제 국외 예비를 세운 겁니다. 예. 다 알았습니다. 이 강수영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 계속 관심이 많으셔서 질문하고 저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내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 탄소 중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는 데이터로 결과를 낼 수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지금 구축을 하면 네. 그 지금 탄소를 얼마나 배출을 줄이나 이런 거를 데이터로 다 나올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강수영 스마트 도시잖아요. 그 예, 그렇습니다. 예. 말을 그럼 고덕동 일원이라고만 나오는데 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또 사진에는 나와 있지만 고덕 신도시 고덕 3단으로 해서 뒤에 이 공동주택 있는 데까지인가 어디예요? 위치가 이게 다? 그 아직은 어디라고 정확하게는 뭐 그렇지만 현재는 그 삼성전자에서 이게 폐기물 처리장, 네. 하종말 처리장 그러죠? 그 처리장으로 나면 우리 그 삼성전자 하루종말 처리장에서 우리 시의 종말 처리장으로 나와서 네. 그걸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네. 고덕 삼성전자 라인 그쪽으로 지금 일부 하고 있고요. 그 부분 얘기하는 거. 그쪽 부분에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의 일부 가까이 들었습니다. 위치가 확실히 정해져야지 그게 안 정해지면 그거는 지금 용역을 하면서 용역을 하면서 예예 정확하게 지정할 겁니다. 지정이 되면 우리한테도 좀 알려주시고요. 지금 보면은 107페이지에 위치도 및 관련 사진이 있거든요. G1, G2, 뭐 G4까지 해서 G7까지 있거든요. 예예. 이런 부분으로 이제 스마트 아주 최단 첨단으로 해서 이 탄소 중립을 한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탄소 배출이라든가 이게 충분한 데이터 구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저희들이 그 공모했을 때 요거 지금 그 도면이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저기 그 용역을 하면서 네, 세부적으로 들어갈 계획이니까요. 네, 네. 그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때 좀 얘기해 주시고요. 예예. 지금 사업 내용에는 4가지를 일단 써놓으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09페이지 보면 공간 정보 시스템 운영이 있어요. 이 부분은 해마다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해도 이 부분이 데이터 구축하기가 시간이 그리 뭐랄까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잖아요. 이건 전체적으로 계속 하는 거라요. 네네. 단기일에 할 수 있는 거는 그건 아닐 것 아니잖아요.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런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신경 써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최재원님 물으셨는데 저도 115페이지 사업체 조사 이 부분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럼 이 사업체 조사를 해서 어떻게 활용하시죠? 사업체 조사는 그 통계청에서 이제 조사하라는 그 항목이 있어요. 네네. 그 사항에 따라서 네. 그 사업체에 직접 방문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고 있는데 예,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물론 상부에도 알려주겠지만 우리 시는
잘 활용하고 계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우 지금 이런 통계 같은 경우는 다 지금 기업체나 이런 데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가 요즘은 중요하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철도과에서 철도 유휴부지 활용이 있어요. 네, 이 부분을 얼마 동안 이 유휴지를 용역하시는 거죠? 용역 기간은 1년이고요. 네네. 예, 일단은 조사 먼저 해야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조사가 나오면 네.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안을 만들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필요하면 주민들 의견도 같이 반영을 해서 네. 내년 말까지 끝내서 철도청에 저희가 제안 내지는 공모를 할 겁니다. 그럼 철도청에서도 일단 이 사업을 알고는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이제 그 서해선 쪽에 음. 시범적으로 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죠? 저는 모르겠는데. 그 안중에 네. 그 금곡리하고 토진 응. 금곡리하고 토진리에 네. 그 체육시설하고 이런 걸 조성해서 네. 주민들한테 이용하도록 저 하고 제공한 있어요? 게 있습니다. 예. 잘 되고 있나요? 네, 지금 이용 잘 하고 계십니다. 체육 시설은 뭐 소리와 별 상관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네. 게이트 보장이나 요즘 네. 많이 저기 하는 뭐 그런 것들입니다. 예. 그리고 유휴부지에 대해서 용역을 주셔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유휴지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네네. 그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또 시민들이 원하는 거하고 또 시에서 볼 때 또 철도 유휴부지에 딱 맞는 그런 시설이 들어서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잘 하셔서 저희한테도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 전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 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송탄 출장소, 안중 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